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6월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주제문은 첫 문장을 읽고 이 글의 틀을 설정한 뒤에 이 글의 주제와 소재와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에 집중하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에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주제문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20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은 영감을 받은 거야, 과학적 발달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학 때문에 발생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종종 방송이 되고 비난받는데 대중문화에서 뭐의 형태로? 건전한 과정인데 대중의 토론의 건전한 과정의 형태로서 비판받고 방송을 받는데, 그리고 과학자들은 때때로 그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래. 자, 이렇게 첫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과학에 의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방송이 되고 또 비판을 받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건 뭐다? 과학 아이디어는 대중한테 방송이 되고 토론을 통해서 비판도 돼. 근데 이런 비판을 과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된대. 즉 이런 방송되고 비판받는 게 좋다 나쁘다? 뭔가 건전한 좋은 방향성이다 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첫 문장을 잡으시면 되고, 계속 읽어보시면 but 이라는 뭐가 나왔다?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소재나 방향성이 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전환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과학의 대중화는 엄청나게 향상될 거래. 뭐 함으로써? 널리 퍼진 과학자의 이미지를 개선시킴으로써. 잠깐만, 지금 앞에서는 뭐 과학 아이디어는 방송되고 비판받아야 되는데 비판받는 게 적절한 거야 라고 했는데, 벗이라는 애가 나온 뒤에 갑자기 과학의 대중화는 과학자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야 된대. 소재가 전환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전환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다음 문장 또 읽어보면은, 문제는 뭐가 될 것이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소설을 쓰고 희곡을 쓰고 영화 대본을 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야. 어디서? 인문학에서. 뭐가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는 애들은 다 과학을 전공하진 않았대. Furthermore, 게다가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 소재는 다를지언정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을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몇 안 되는 과학자에서 작가로 전환된 애들은 그들의 과학적인 교육 내용 혹은 훈련 내용을 사용한대. 원재료로서 스릴러를 위해서. 근데 그 스릴러들은 피해를 준다는 거야. 과학과 과학자의 이미지에다가. 다시 무슨 얘기가 나왔어? 과학자랑 과학의 뭐에다가 피해 준대? 이미지에다가 피해를 준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주제를 찾을 수가 있다. 다시 보시면 우리 벗이라는 애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전환이 발생했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 전환이 발생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된대? 이미지를 improve, 향상시켜야 된대. 이렇게 일단 소재가 전환됐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과학이랑 과학자 이미지가 뭐한대? 손상된대. 이미지가 손상됐다라는 건 이미지 좋다 나쁘다? 이미지가 나쁘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improve,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도 이해가 되네. 대부분의 뭔가 연극을 쓰고 영화 대본을 쓰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 과학 전공이 아니라 인문학 전공이래.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네? 과학 알아 몰라? 과학 잘 몰라. 과학 잘 모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을 말하겠네? 그럼 이미지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과학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이것을 improve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벗이라는 애를 통해 소재가 전환되고, 그 전환된 소재가 뭐가 돼서 반복이 됐네. 틀이 전환되고 그 전환된 소재가 반복됐으니까 이게 뭐라고? 주제라고 이쯤에서는 확정을 짓고 뒤에를 이제 빠르게 처리하셨으면 됐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은 영화 대본하고 소설이 필요한데 걔네들은 과학자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나타낸대. 그러니까 과학자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나타내는 것들이 필요하대라는 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과학자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반복. 또 보시면 현대 세대에서 TV랑 영화는 특히 영향력 있는 매체야. 그리고 가능할 것 같아. 뭐가? 더 많은 과학자 영웅의 도입이 도와줄 거래. 과학을 더 매력적이게 만드는 거야. 다시 뭐가? 과학자인데 영웅, 히어로래. 즉 과학자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임프루브, 개선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한데? 과학을 더 매력적이게 만들 거래. 더 좋다라는 내용. 즉 이게 결국 주제겠구나 라는 걸 확정짓고 이것을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 즉 뭐하라고? 이미지를 임프루브 시켜라 라는 거죠. 다 몇 번? 1번이 되는 거고, 2번 보시면 작가로 전업한 과학자는 전공 지식을 작품에 사실적으로 반영해라 이런 얘기 안 나왔고, 공상과학 작가로 성공한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 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등장해야 된다. 우리 일단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를 써라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냥 과학자를 뭔가 긍정적인 영웅으로 묘사해라. 영화 주인공이 꼭 영웅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5번 보시면 과학 정책론의 얘기도 나오진 않았다. 다음 몇 번? 1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인데 어떤 계약자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는 계약자들은 더 많은 무게를 둔대. 어디다가? 플래닝 프로세스, 뭔가를 계획하는 과정에다가. 자, 첫 번째 문장 읽고 틀을 설정하시면 누가? 컨트랙터들은 어디다가 중점을 둔다? 뭔가를 계획하는 과정에다가 중점을 둔다. 이렇게 첫 문장을 읽고 틀을 설정하면 되겠고, 읽어보시면 적절한 계획은 강요한대. 뭐를? 되게 디테일한 생각을 강요한대. 다시 적절한 플래닝 하면은, 즉 플래닝을 하는 것은 뭘 하게 한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생각을 하게 한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즉 플래닝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플래닝에다가 뭘 해라? 많은 무게를 실어라 라는 거겠죠. 또 읽어보시면 그것은, 즉 플래닝이라는 거는 허락한대.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 프로젝트를 그나 그녀의 머릿속에서 뭔가 막 만들어 보는 걸 또 가능하게 해준대. 한 번 더. 이시라는 건 뭐라고? 플래닝은 뭘 가능하게 한대? 프로젝트를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게 해준대. 즉 플래닝은 뭐하다?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설정한 틀이 뭐가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다음 또 보시면 그 프로젝트 매니저는 고려할 수 있대 다양한 방법들을, 그로 인해서 decide, 결정한다는 거야. 무엇이 잘 작동하고 또 무엇은 잘 작동하지 않는지를 또 결정할 수 있대. 그러니까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슨 과정이라고? 플래닝 과정이라고. 플래닝 과정에서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 플래닝 좋다 나쁘다? 좋다겠죠. 또 한 번 뭐가 됐다는 거? 반복됐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다. 다음 또 보시면 이러한 세부적인 생각은 유일한 방법이 될지도 모른대. 어떤 방법이야? 제한이나 위협을 발견하는 건데 그것들은 처리되지 않고 다뤄지지 않았대. 어디서? 추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다시 추정 과정에서는 제한 요소나 위험 요소를 발견해 못해? 못해. 어디서 발견한다는 거야? 플래닝 과정에서만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닝 과정에서 이런 제한사항이나 위험사항을 발견할 수 있대. 플래닝 뭐하다? 좋다라는 걸 또 한 번 반복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글의 절반 정도 읽었는데 그냥 계속 뭐가 되고 있어? 우리가 설정한 틀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셨어야 돼? 이거는 그냥 틀이 반복되는 글이구나. 이게 그냥 주제겠구나 라고 조금 빠르게 확정을 치시고 뒤에를 빠르게 읽으셨으면 됐다. 뭐 소재나 방향성이 전환되는지 안 되는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럼 이렇게 주제를 확정 지은 다음에 글을 좀 빠르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를 발견하는 게 플래닝 과정에서. 뭐를 발견해? 특정한 기술이나 재료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걸 플래닝 과정에서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좋대. 어디서보다? 실행 과정에서보다. 그쵸? 실행 과정에서보다 플래닝 과정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건, 즉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플래닝 과정에다가 무게를 실어라. 즉 플래닝 과정이 뭔가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죠. 계속 또 보시면 플래닝 과정의 목표야 계약자에게. 그건 뭐냐면은 근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건데 그 계획은 또 뭐 하는 거야? 자원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래. 허용되는 시간과 주어진 예산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플래닝 과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어디서? 내가 허락받은 시간하고 주어진 예산 속에서. 그러니까 플래닝을 잘 해야 뭐 한다라는 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정해진 예산으로만 할 수 있다는 플래닝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게 또 한 번 반복됐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계속 또 보시면 잘 발달된 계획은 보장하진 않는데 실행 과정이 되게 결함 없이 문제 없이 흘러갈 거다. 또는 그 프로젝트가 심지어는 성공할 거다 목표를 충족시키면서라는 걸 보장하진 않는데 however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그것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거래. 즉 플래닝 과정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것. 결국 뭐에 신경 쓰라는 거야? 플래닝에 신경을 쓰라는 거겠죠. 즉 처음부터 끝까지 플래닝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무게를 둬야 된다는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면 안 되죠. 신경을 많이 쓰라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 얘기 안 나왔고, 사업 계획은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고, 면밀한 계획 수립은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면밀한 계획 수립이라는 건 결국 뭐 하라는 거? 플래닝을 많이 하라는 거고, 이게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대. 즉 플래닝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대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얘기 안 나왔고, 세부 계획 얘기도 안 나왔다. 다음 몇 번? 4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움직일 수 있대 쉽게 놀이하고 몰입 사이를 이야기 속에서 마치 두 가지, 즉 놀이랑 몰입이라는 것이 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첫 번째 읽고 틀을 설정하시면 아이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플레이, 놀이랑 무언가에다가 몰입하는 걸 뭐 할 수 있대? 되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을 설정하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역할을 맡는 거야. 이야기로 구성된 해적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거는 다르지가 않다는 거야. 뭐랑? 역할을 맡는 건데 뭐 하면서? 캐릭터의 나를 동일시하면서 역할을 맡는 거야. 뭐 할 때? 영화를 볼 때. 자, 뭔 말인가 싶지만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해적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데, 해적 게임에서. 그럼 이거는 그냥 뭐야? 앞에 있는? 플레이, 놀이죠. 게임이니까. 얘랑 영화 보면서 어떤 캐릭터의 나를 뭐 한대? 동일시한대. 영화 캐릭터의 나를 동일시하는 거 내가 영화에 뭐 한 거야? 몰입한 거죠. 몰입. 즉 놀이랑 몰입이랑 not different, 다르지 않다라는 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가 된 거야? 첫 번째 문장이 그냥 반복됐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됐다. 다음 보시면 생각될지도 모른대. 아이들이 잘할 때 성인들은 아이들의 놀이를 뭐 한대? 포기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된대.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대. 잠깐만. 아이들은 뭐 한대? 플레이랑 업솔루션을 굉장히 쉽게 왔다 갔다 한대. 근데 뭐라고 생각된대? 청소년으로 갈수록 어른들은 놀이를 포기한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대. 자, 뭔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놀이랑 몰입이 쉽게 왔다 갔다 한다 했는데 갑자기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거를 포기한다. 뭔가 소재가 살짝 전환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전환됐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문장 보시면 대신에 이러한 활동, 즉 플레이에 대한 흥미랑 기반이 변하고 발달했는데 뭘로 발달하는 거야? 스포츠를 보고 하는 거, 또는 연극이나 소설이나 영화의 허구로 가는 거, 또는 현재는 비디오 게임으로 뭐가? 놀이의 형태랑 기반이 변화하고 발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벗이라는 접속사는 없었지만 여기부터 뭐가 좀 발생했었어? 소재가 전환이 됐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죠. 즉 접속사가 없이 뭔가 소재가 전환이 되는 느낌이었어. 어떤 내용이 나왔죠?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가면서 놀이를 포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포기한다 안 한다? 플레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걸로 살짝 내용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그랬더니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이런 활동의 흥미랑 기반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놀이죠. 플레이가 변하고 발달해서 다른 형태를 띠게 된 거지. 포기했대 안 했대? 포기는 안 했다라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틀이 살짝 바뀌었구나. 난 바뀐 틀이 한번 반복이 됐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글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소설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가상의 혹은 가능한 세계로 빠져들 수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는 거야. 그런 세상 속에서. 이것은 신호가 아니래. 어떤 신호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일관되지 않고 퇴행하고 있다는 신호가 맞다 아니다? 신호가 아니래.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어른들은 플레이, 놀이라는 걸 포기를 안 했어. 오히려 놀이가 발달해서 스포츠가 되거나 뭔가 책이나 영화나 희곡을 읽거나 혹은 비디오하는 걸로 바뀌었대. 그러면 소설 속에서래. 소설 속에서. 얘는 그럼 뭔 거야? 어른들의 일종의 플레이, 놀이가 되는 거죠. 놀이. 앞에서 픽션 나왔잖아. 즉 어른들의 놀이 속에서 어른들은 어떤 가능한 혹은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뭘 느낀대? 이모션? 감정을 느낀대.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감정을 느낀대. 이거 뭐 한 거야? 우리 틀에서 봤던 몰입한 거죠. 몰입. 어른들도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플레이, 놀이하면서 뭐 한다라는 거야? 몰입을 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고, 이게 뭔가 퇴행적인 신호가 아니라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는 어른들이 놀이하면서 몰입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뭔가 틀이 나오죠. 아이들은 뭐 한다? 놀이랑 몰입을 쉽게 왔다 갔다 한다. 어른들은 뭐 한다? 마찬가지로 놀이 한다 안 한다? 놀이 한다. 몰입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은 나쁜 것 아니다, 좋은 거다라는 거. 즉 아이들처럼 어른들도 놀이하고 몰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상이다라는 걸 이게 주제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쯤에서는 주제를 확정 짓고 마지막 문장 좀 빠르게 보시면은 그 정서, 우리가 느낀 정서라는 건 온 거래. 어디서? 은유적인 변형, 우리 자아를 은유적으로 뭔가 변형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온 거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냐면 우리한테 굉장히 감동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감동적이고 중요한 방식으로 뭔가 우리 자아를 변형시켜 볼까라는 시도지, 나쁜 것도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게 이 글의 취지다. 그래서 이게 주제니 이걸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놀이 유형과 정서적인 안정성의 관계 얘기는 안 나왔고, 2번 가상의 캐릭터를 동일시하는 이유 안 나왔고, 방법인데 성인들이 좋은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독서 습관 안 나왔고, 지속적인 참여래, 어디 변형된 놀이의 형태, 뭐 이후에? 어렸을 때 이후에. 자, 다시 지속적인 변형된 놀이 형태의 참여다라는 거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여전히 뭐 한다라는 거예요. 플레이 포기한다 안 한다? 포기? 안 했다라는 거죠. 다 몇 번? 4번이겠고. 마지막 5번 보시면 이야기 구조의 영향력이 독자의 상상력 얘기 안 나왔죠. 이야기 구조의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안 나왔고, 답 몇 번? 4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인지, 그 다음에 신경심리학적인 접근들은 강조한대. 나이 들면서 오는 뭔가 손실을 강조하는데, 그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적인 인식을 되게 손상시킬 수도 있대. 즉 인지적이고 신경심리학적인 접근은 나이 드는 게 안 좋다라는 거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동기적인 이론, 동기부여 이론은 나타낸대. 어떤 이익이나 질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말한대. 즉 첫 문장 읽어보면은 인지적인 애들은 나이 드는 게 안 좋아, 동기부여적인 애들은 나이 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럼 첫 번째 틀은 결국 뭔 거야? 누가? 동기부여 이론은 어떻게 본다는 거야? 나이 드는 게 좋다 나쁘다? 좋은 걸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틀을 잡으시면 되겠죠. 다음 보시면 자, 우리 어떤 학자들의 이름 같은 게 나온다. 우리 학자들의 이름 같은 건 왜 쓰는 거야? 앞에 있던 내가 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나랑 똑같은 말 했다 라는 거죠. 뭐라고? 유명한 사람도 나랑 똑같은 말 했다고. 똑같은 말, 패러프레이징입니다. 앞에 있는 말 반복.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상당한 양의 증거를 보여줬대. 어떤 증거냐면은 나타내는 건데,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우선화한다는 거야.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그리고 집중한대. 성취하는 거죠. 정서적인 안정을 뭔가 이루겠다는 거에 집중하고, 더 긍정적인 정서적 정보에 집중한대. 일단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한대. 다시 나이 들어가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가까운 관계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정보에 집중하면서 부정적인 거는 무시한다라는 거. 다시 나이 들어가면서, 즉 에이지 다 좋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정보에 집중하고 부정적인 거 무시한다라는 건 좋다는 거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했던 틀이 뭐 된 거야?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비록 두 문장밖에 안 읽긴 했지만 글의 중간까지 그냥 뭐만 됐어? 똑같은 틀만 반복됐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했다. 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틀이 반복되는 글이구나. 이 뒤에도 그냥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이쯤에서는 우리가 주제를 확정을 짓고 뒤에를 뭔가 소재가 전환이 되는지를 빠르게 체크하면서만 넘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변화하는 동기부의 목표는 나이 들어가면서 이것을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집중하는 거고 처리하는 거야. 뭐를? 사회적인 단서를.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데 정서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나이 든 사람들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편향성의 존재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야. 즉 그것은 뭐냐면은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기억하는 경향이래. 뭐에? 더 긍정적인 거에. 부정적인 정보와 비교했을 때. 다시 정서적인 변화가 생긴데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건 뭐래? 긍정적인 거에 집중하는 거래. 다시 에이지 나이가 차면은 뭐한다? 긍정적인 것만 본다. 에이지는 좋다라는 거죠. 그냥 반복이 또 한 번 됐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삶의 경험에서의 역할이야 사회적인 기술, 그러니까 사교 기술에 있어서 삶의 경험의 역할이라는 건 나타낸대. 뭘 나타내냐면은 더 나이 든 성인이 이익을 보여준대. 사회적인 인식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자, 나이 든 성인들이, 그러니까 에이지가 뭐를 보여준대? 이익을 보여준대. 에이지가 좋다라는 거죠. 즉 이 글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됐다 주제가 반복만 되는 글이었으니 이것을 기준으로 보기를 가시면 사회적인 인식이야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나쁜 소식은 아니래. 다시 에이지가 항상 나쁜 소식은 아니다라는 거는 좋은 소식도 있다라는 거겠죠. 다 몇 번? 1번이 되겠고 2번 부정적인 것을 차단하는 게 사회적인 기술을 길러준다 이런 얘기 안 나왔고 평생의 목표에 대한 교훈, 평생의 목표래긴 안 나왔고 나이 들어간다는 거는 성숙해지고 객관적이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고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대. 노화를 일단 되돌린다라는 얘기도 안 나왔고 긍정적으로 살면은 노화가 없어진다라는 건 긍정적인 게 나이에 따라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이 글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방향성이 정반대가 되죠. 즉 답은 몇 번? 1번이 된다.